네, 이번 한 주간 정치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다음 주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될지 패널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균 교수님하고 정윤정 교수님 아까 그 구룡말 말씀하셨고, 자, 윤희용 센터장님 나오셨는데요. 자, 이번 한 주 지난 정치권을 되살려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일이라면 역시 증세 논란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취임, 뭐 이걸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분리된 부분이 아니고 증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새누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또 그 전부터도 사실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공론화 단계로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새누리당 여권 내에서의 권력 관계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방금 어쨌든 이 구룡마을 철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쨌든 큰 범위로 보자면 복지와 이 증세 문제, 이 정책적 논의 단계로 한 단계 더 정치권의 논의가 진일보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른바 KY 라인이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신주류다, 뭐 비주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친박계의 일단 작전상 후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고중진회의 때 서청원, 친박 자정에 서청원 의원이 참석을 안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또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이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당무 거부하다가 복귀한 사람입니다. 당무 거부 하루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이 물이 새도 한쪽만 살겠다고 피할 것도 피할 방법도 뭐 없다는 것을 자막이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읽어드리면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쪽이 물이 새도 피할 곳도 피할 방법이 없다. 자, 저는 사실 언뜻 와닿지가 않은데 한쪽에 물이 새도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없다라는 게 이번 개파 구도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 만약에 제방이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지면 정부만 덮어씌우는 건 아니죠. 당도 같이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순치지간이라고 해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순치지간이나 순망치한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공동 운명체고 또 2인 3각의 그런 관계다.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은 분명히 한데 그 인식을 충분히 자기들이 정치 과정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거기서는 서로 갈등을 빚고 뭐 불가피하다고 해도 어쨌든 공동 운명체라는 이 인식을 좀 분명히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니까 개파를 떠나서 초월을 해서 손을 잡고 박근혜 정권에 성공해서 우리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 달 전인가요? 이 친박계가 저녁 모임 갖고 공개적으로 언론사 앞에서 비난을 한 거에 비하면 세상이 좀 바뀌긴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되기 직전부터 새누리당의 이른바 그 당중심론이라고 하는 기류가 흘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기류로 인해서 청와대와 당의 관계에서 청와대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당으로 이게 쏠리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청원 그 최고위원이 저는 일침을 가한 게 아니냐, 정신 차려라. 우리는 공동 운명체고 청와대와 당이 나란히 가야지 당이 어떻게 먼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도와 속내를 갖고 한마디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저에게는 제가 볼 때는 친박들이 이 작전상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청와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이른바 당과 청와대의 관계 안에서의 그 왜곡된 관계들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다. 그래서 친박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작전상 후퇴도 아니고. 저는 일침을 가하면서 한 번 더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데 것이죠. 어쨌든 이제 친박계의 역할은 이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당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데 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주도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또 그 상황 하에서
견제하는 적절히 이제 견제하고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청와대의 의중을 당내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 정도 역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그 정도 역할을 지금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번 주에 여당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2월 8일 날 당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어제 뭐 의미 있는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뭐 정계를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자, 일단 보시죠. 당대표가 안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해도 역할이 없다. 뭐 정계 은퇴다.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 그대로 이제 배수진을 쳤다는데, 교수님, 배수진을 친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당대표 될 자신이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인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초에 보면 이제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있었고, 다만 요 근래 와서 이제 박지원 의원 측에서 이희호 여사나 권노갑 고문까지 모시면서 이렇게 이제 구도를 말이죠. 말하자면 친노 구도돼, 친김 구도가 돼버렸어요. 비노가 아니고. 이런 구도를 이제 몰고 감으로써 문재인 의원도 상당히 좀 뭐랄까 위기감 같은 거 갖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걸 이제 이번에 안 되면 다른 건 모두 안 되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이번에 저렇게 배수진을 안 친다고 해서 지금 만약 이번 떨어지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바꾸고 말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이제 이긴다는 뭐 그런 이것을 이제 특히 유권자들한테는 나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도 되고, 그래서 뭐 약간의 위기감과 자신감과 이것이 이제 같이 결합된 그런 말이 아닌가. 자, 박지원 후보도 좀 얘기를 해보죠. 박지원 후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인데 라디오 생방송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탈당을 권하는 인사들이 많다. 어떻게 친노 등을 믿고, 사실은 친노를 사람을 향해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결속을 하기 위한 엄포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 탈당과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지금 어쨌든 비문이냐 친문이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구도 자체가. 그래서 박지원 그 후보가 사실은 갖고 있는 정체성이 호남밖에는 없었는데 이른바 본인의 어떤 비노의 어떤 구심점으로서 자신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한 메시지로 지금 저런 방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더 워딩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탈당을 하겠다는 이른바 시그널로 봐서는 안 되고, 이른바 비노의 어떤 결집, 막판 결집 이런 것들을 노린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발언이 세면 셀수록 결집은 좀 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 센터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자, 경선 끝나고서는 당 화합은커녕 분열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바로 이거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 발언 수위들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뭐 탈당하지 않겠다, 당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이후 행동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도 어쨌든 국민 모임이 지금 상당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정동영 고문 같은 경우에 이미 탈당을 한 상황이고 해서 전당대회가 일정 부분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노선을 정하는 기회인데요. 그런 계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야당의 어떤 유동성 그 자체는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슈 오늘 1부는 긴박하게 돌아갔던 구룡마을 철거 작업 현장 생중계로 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정치권 소식은 오늘 약간 축소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패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